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4차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수업이고요. 이 단원의 마지막 7차시에는 단원 평가가 있으니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자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음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창제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그러니까 모양을 본떠서 5글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든 5글자만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획을 더해서 가획해서 만든 글자가 12글자가 있습니다. 총 17글자가 상형과 가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기본자와 가획자를 서로 더해서 그 외의 방법으로 더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음이 만들어졌는데요. 기본자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는지 그 위치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역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떠서 기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으면서 나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서 니은이라고 했고요. 미음은 입술끼리 맞닿아서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입술 모양을 본따서 미음으로 만들었고요. 시옷은 이빨끼리 맞닿으면서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아랫이빨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응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였기 때문에 이응, 목구멍 모양을 본따서 이응으로 만들었죠. 이 상형의 원리에서 획을 더해서 가획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고요. 이 두 글자 기본자 가획자를 합해서 위아래로 합하면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나란히 옆으로 합하면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음의 창제에도 자음의 창제 원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형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모음자가 3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부족하니까 이것을 합성하여서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었죠. 자, 초출자는 한 번 합성한 것이고요. 제출자는 2번 합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음끼리 서로 더해서 하는 그 외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자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음 3개를 보겠습니다.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소리지만 그 당시는 아와 오의 중간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이고요.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음입니다.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세 기본자로 또 합성을 하여서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아래 아와 을을 합성하거나 아래와 아와 이를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들었고요. 이 초출자에 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해서 제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가 다 합해진 그 외의 방법으로 많은 또 모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수업 목표는 한글의 우수성 파악하기입니다. 오늘 수업 과제는 총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이고요. 과제 2는 질문에 답변 달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 달기가 아주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각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퀴즈를 보세요. 다음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꾸세요. 노란색의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신 다음에 이것을 한글 표기로 바꾸는 겁니다. 자, 1번 정답은 학급 오픈 채팅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학급별로 제일 먼저 1번 정답을 올린 학생들에게는 개학 첫 국어 시간에 상품을 드립니다. 자, 힌트는 밑에 한자의 음이 나오죠. 이것을 확인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한글 표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력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역시 노란색 한자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신 다음에 그 소리를 그대로 한글 표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역시 학급 오픈 채팅방에 가장 빨리 정답을 올린 학생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힌트 한자의 음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열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만약 훈민정음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자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식 표기인 로마자 표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한자 표기, 로마자 표기 중에서 어떤 문자가 더 사용하기 편리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한글이 로마자나 한자 표기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예를 보고 한자나 로마자가 한글에 비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의 표기 방식인 모아쓰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을 가지고 1번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2번은 모아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늘여놓는 방식으로 표기한 방식입니다. 자, 1번은 한글 표기 방식의 특징이고요. 2번은 영어식 로마자 표기 방식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하게 뜻풀이가 쉬운지, 뜻하기 쉬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모로, 똑같은 한글 자모로 했을 때 표기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훨씬 어떤 방식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 자판을 가지고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작성했을 때와 로마자로 작성했을 때 어떤 작성 방법이 더 쉽고 편리할까요? 작성 속도는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땡땡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타자 속도가 땡땡보다 훨씬 빠르다. 마치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땡땡은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 자, A에 들어갈 문자와 B에 들어갈 문자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아의 발음은 가족, 나비, 박수, 자전거 해서 다 아 발음이 나죠. 그러면 알파벳 A의 발음을 보겠습니다. 아몬드 할 때는 아로 발음이 났죠. about 할 때는 어로 발음이 났습니다. 애플 할 때는 에로 발음이 났고요. able 할 때는 A로 발음 났습니다. 자, 한글 모음의 아는 발음이 다 똑같지만 알파벳의 A의 발음은 4개로 지금 발음이 된 상황을 확인했죠. 자, 어떤 언어가 더 편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것과 하나의 모음이 다양한 소리로 발음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하는 데 유리할까요? 자, 이 가로 안에 한글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제인 질문에 답변 달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래 질문 중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인 까닭, 한글이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는 까닭, 한글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까닭, 한글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까닭. 사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이 네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하나의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글의 창제의 정신과 한글의 창제의 원리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글의 발음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